세상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죠. 아주 작은 간장 종지부터 앞접시, 파스타용 접시나 밥그릇과 국그릇 등 말이죠. 일부 그릇은 또 굉장히 큽니다. 냉면 사발부터 시작해서 양푼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의 크기가 모두 다르듯 인간의 마음 그릇 크기도 저마다 모두 다릅니다. 만약 내 마음 그리고 돈그릇의 크기가 밥그릇 정도의 크기만 되어도 만족한다면 그걸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 스스로 그 크기를 키워나가고 싶다면 꼭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품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수행이라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후천적인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산 정약용의 마음 그릇을 키우는 7가지 지혜, 그리고 돈그릇을 키우는 전 세계 위대한 리더들의 5가지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이 지혜들을 명심하여 마음 그릇과 돈 그릇을 모두 키우셨으면 합니다. 18년이란 유배 생활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마음 그릇을 키우는 7가지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또한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부러움과 비교의식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의 나를 향한 노력과 발전에만 주목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해보세요. 오로지 자기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며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무조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늪에 들어가는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파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감정의 풍요로움과 불안정함 속에서도 자기 통제와 평정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를 통해 마음의 그릇을 점차 크게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약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과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다면 항상 문제가 따릅니다. 본질은 욕심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 자체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욕망과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우리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세요. 감정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순간적인 반응을 피하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러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점차 크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을 다스려라.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가족과의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린 자녀와 늙은 부모에게 무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기준과 역할의 분담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 가족들은 걸림돌이 되고 가족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확실한 기준을 세운 후 일을 진행해야 가족과도 화목하고 너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음 공부를 하라 하면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다고 빈정되고 책을 읽으라 하면 따분한 말 좀 그만하라고 한다. 온통 돈 벌 궁리와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살 생각뿐이다. 결국 이룬 것 없이 죽어 몸뚱이가 식기도 전에 이름과 같이 잊힌다. 자식들은 그 재물을 두고 싸움질을 한다. 세상을 살다가는 보람은 그런 것들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가족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가족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강점을 살리고 상호 간의 이해와 지원을 통해 마음의 그릇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이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오로지 부의 추구뿐만 아니라 가치와 의미 있는 것들을 중시하며 가족과 함께 삶을 쌓아가세요. 넷째,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정작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예의는 나를 대하든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이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게 되는 깊은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러한 내면의 안정된 상태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남들로부터 자신을 알아주길 원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내면의 깊은 고찰과 이해가 필요하며 자기를 이해하는 노력이 인간관계와 자아 성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철학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뇌과학 그리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들도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다스리도록 노력하세요. 다섯째, 말을 조심하고 갑자기 성내지 마라. 실없이 칭찬하면 말의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들어온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선택하며 감정의 표현을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언행은 매우 추잡스럽게 보이는 최고의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무분별한 언어 사용을 피하고 더 나은 대화와 관계를 위해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유지해 보세요. 이는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섯째, 허물을 딛고 일어서라. 세상을 가짠게 알고 사람을 우습게 본다. 조금 낫다고 잘난 체 한다. 좋은 것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든다. 편을 갈라 제 편만 좋아한다. 무턱대고 자기 주장만 우긴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허물로 이끄는 병통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처음엔 제 허물이 부끄러워도 나중엔 눈 감아버린다. 누가 뭐라 하면 외려 성을 낸다. 딱 끊어서 잘라내라. 과단성 있게 고쳐라.
그리고 허물을 딛고 일어서라. 세상을 동일하게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웃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편견이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경고를 전하십니다. 또한 허물이 부끄럽다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고침으로써 더 나은 자아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허물과 편견에서 벗어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따라서 허물을 깨고 올바른 행동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세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그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행동들이 결국 인생을 형성하게 됩니다. 타고난 성향이나 주어진 환경을 원인으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습관이 타인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품위가 결정됩니다. 다산 선생님은 습관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체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습관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각자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습관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쌓아 나가 보도록 하세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인생의 품격을 높이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여 당신의 마음, 그 그릇의 크기를 키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의 내용에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 그릇 지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이번에는 더욱더 큰 그릇이 되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5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일본 경제 경영 분야의 베스트셀러 나카지마 다카시 저자의 리더의 그릇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3만 명의 기업가에서 얻은 비즈니스 통찰과 명나라 최고 정치가였던 여곤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에서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돈그릇을 키워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지위나 직함, 명예욕에 초연하라. 훌륭한 인물은 하늘을 두려워할 뿐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예와 가르침을 두려워하지만 형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의 도리를 두려워하되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안중에 없다. 허송세월을 보내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되 목숨이 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에 대한 집착, 침착하지 못하고 툭하면 흥분하는 성격, 그칠 줄 모르는 명예욕 등은 인간적인 성장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것들을 내던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올곧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이기기 위해 지식을 섭취하면서 점차 이런 마음이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을 쌓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마음의 때를 벗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나 명예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과 명예에 집착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야말로 나쁜 것이죠.
재산과 명예를 초월한 사람에게는 삶의 여정에서 그것들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혹은 지위가 높건 낮건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익은 독차지하지 말고 반드시 주위에 나눠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일은 피하고 시기를 잘 맞추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덕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서 어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훌륭한 리더는 덕을 쌓되 명예를 양보하며 이익을 나누어 줍니다. 남모르게 베푸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최고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이미 덕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이란 얼마나 많이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가진 사람은 명예와 욕심, 이익을 과감히 버립니다.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면서 주위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아가 덕을 가진 리더는 버릴 때를 압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의 미숙함마저 포옹하라.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길입니다. 발언에 귀를 기울이되 상대방의 인물됨을 따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훌륭한 가르침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말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가르침은 들을 가치가 없다며 외면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스스로에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색 기억이 누추한 사람이 좋은 옷을 팔든 초췌한 사람이 값비싼 식료품을 팔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면 배우면 되고 상대방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는 사사로운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성장할 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진짜 어른이란 상대방의 미숙함조차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릇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성장의 폭도 좁기 마련입니다. 넷째,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소중한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애정과 의리가 지나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고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명나라의 여곤이라는 유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자라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실은 넘치는 것이야말로 재앙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보호 체제 하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하 직원을 키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독립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누군가 끊임없이 도와주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째, 독단을 피하려면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깊고 넓게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금물이다. 위기에 강한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공통되는 점은 제대로 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 침착하게 자신만의 주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눈앞에 닥치지 않는 한 그걸로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은 사고에 대비해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늘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되거나 정보를 찾지 않는 태만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조짐을 보이자 황제를 모시던 신하들이 재빨리 도망치듯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행세하는 경영자 밑에는 남아있을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각자의 그릇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밥그릇에서부터 큰 양품까지 각자의 그릇에 담긴 욕망과 만족도는 제각기 다르게 느껴지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와 세계적인 리더들의 경험을 통해 마음과 돈 그릇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7가지와 5가지의 소중한 가르침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후천적인 노력, 자기개발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음 그릇이 크면 더 많은 감정과 이해가 담길 것이고 돈 그릇이 넓어지면 더 많은 기회와 성취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더 큰 그릇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으로 키우는 여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높은 성취와 만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마음에 담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세요. 오늘의 참된 지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참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